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노하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조심해라는 경고를 넘어 아이들이 몸의 경계와 동의의 중요성, 그리고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실제로 익히도록 돕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교육은 교육자, 학교 담당자, 상담사,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교육의 핵심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보호 역량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말하고 거절하기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짧고 분명한 말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존중과 동의입니다.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 가해 예방까지 아우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요청입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명확한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방향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권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교육이 자칫 공포교육이 되면 아이들은 위축되거나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얼어붙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자기보호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설계해야 합니다. 내 몸은 소중하며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내 몸에 대해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불편하면 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못은 절대로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심어주세요. 두 번째 기본 방향은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아이들의 연령, 학교급, 지역적 특성, 온라인 사용 환경, 성별 구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 및 초등 저학년에게는 몸의 소중함과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같은 단순한 표현을 가르칩니다. 초등 고학년에게는 경계 존중, 비밀 요구의 위험성, 온라인 위험성에 대해 다룹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동의의 개념, 관계 속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또래 압박, 그리고 신고와 지원 체계 등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반복과 훈련은 핵심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성폭력 예방은 단순히 지식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길게 설명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밴 짧고 분명한 문장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문장으로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건 비밀로 못해요, 선생님 부모님께 말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등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따라 말하기, 역할극, 짝 활동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숙달시켜주세요. 교육 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 연령과 환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연령, 학교급, 지역, 온라인 사용 환경, 성별 구성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 반드시 다음 요소들을 확인하세요. 학교급이 초등인지, 중등인지, 고등인지, 성별 구성이 남녀 혼합인지 여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수준,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지 여부, 최근 지역사회의 이슈, 그리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전에는 안전한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피하거나 두렵게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전제 조건입니다. 해야 할 것들로는 정답을 몰라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질문과 고민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놀리거나 웃는 분위기를 초기에 방치하거나 특정 성별이나 특정 복장을 탓하는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피해를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교육 메시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싫으면 말해라라고 가르쳤는데 가정에서 어른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교육 효과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와 보호자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아이들이 혼란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담은 안내문을 가정에 공유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일관된 언어와 태도를 갖추도록 하세요. 공유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싫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불편한 상황은 어른에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는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몸의 소중함과 경계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동에게는 먼저 내 몸은 소중하다는 개념부터 심어야 합니다. 저연령 아동에게는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처럼 쉬운 표현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몸 전체에 대한 존중과 경계로 넓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며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또한 타인의 몸도 존중해야 하므로 나도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 불편한 접촉은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2단계는 불편한 접촉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만 가르치면 치료나 돌봄처럼 필요한 접촉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각을 존중하여 이상하다, 싫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기지 않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필요한 접촉, 불편하거나 싫은 접촉, 비밀로 하자고 하는 접촉, 무섭거나 이상한 기분이 드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핵심 원칙은 이상하다, 싫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비밀 요구의 위험입니다. 가해자는 종종 우리만의 비밀이야, 선물 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너도 혼날 거야와 같은 말로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이 부분은 아동 청소년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기분 좋은 깜짝 비밀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비밀은 다르다는 것,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고 비밀로 하자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협박하거나 선물로 입막음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런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문장은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비밀은 꼭 어른에게 말해야 한다입니다. 4단계는 동의와 존중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상대가 말이 없거나 애매한 반응을 보인다면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여도 강요는 폭력입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또한 장난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신체평가, 성적 농담 등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5단계는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 예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개인정보 과다 노출을 금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사진이나 영상 공유에 주의하도록 알려주세요. 신체 사진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전송 강요는 명백한 폭력임을 인지시키고 단호히 거절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퍼진 디지털 콘텐츠는 회수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저장, 전달, 캡처, 재유포 모두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장난으로 공유도 불법임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피해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며 빨리 도움을 요청할수록 대응이 쉬워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육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설명보다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상황형 질문에 더 잘 반응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친한 형 누나가 몸을 만지며 비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 친구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귀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스킨십을 요구하면 이건 무엇일까요? 친구가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시에는 피해 예방과 가해 예방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피해 예방은 불편한 상황을 인식하고 거절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위험 신호 인식하기, 짧고 분명한 거절 표현하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해 예방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해 예방 없이는 완전한 예방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면 반드시 멈추기, 외모나 몸에 대한 성적 놀림도 폭력임을 인식하기, 사진을 허락 없이 찍거나 퍼뜨리지 않기, 그리고 친구가 장난처럼 해도 따라하지 않기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연령대별 노하우를 살펴보면 유아 및 초등 저학년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몸에 익는 구호와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 몸은 소중해요라는 메시지를 쉬운 말로 반복하고 어른에게 말해요라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싫으면 말해요라며 싫어요, 안 돼요, 를 크게 말하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추천 방법으로는 그림책, 카드, 인형극, 짧은 상황극 등을 활용하고 큰 글씨와 짧은 문장, 그리고 몸짓과 구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고학년에게는 사례 교육과 온라인 위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경계 존중입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싫은 행동은 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둘째, 장난과 폭력의 구분입니다. 장난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불쾌하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셋째, 온라인 위험 교육입니다. 채팅, 게임, SNS에서의 위험 신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칩니다. 넷째, 도움 요청 방법입니다. 신고처와 도움 요청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퀴즈, 사례 토의, 역할 연습, 신고처 안내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관계, 디지털, 그리고 또래 문화가 핵심 주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토의형 수업과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 스스로 판단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가르치는데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관계 속 동의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연인 간의 강요나 통제도 폭력임을 명확히 인지시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해서는 저장, 전달, 캡처 모두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또래 문화 속에서 방관자의 책임과 위급 상황 시 개입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도움 요청법입니다. 즉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등 가장 편한 어른에게 바로 말하라고 강조해 주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행동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또한 증거는 지우지 말고 보존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피해의 경우 캡처 등 기록을 남기고 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함부로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표현과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따라갔니? 왜 답장을 했니? 왜 그런 사진을 보냈니? 왜 바로 말하지 않았니? 와 같은 표현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고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세요. 항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낯선 사람만이 위험하다는 편견을 지양해야 합니다. 순결이나 수치심 중심의 교육도 금지해야 하며 남학생도 동등하게 교육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선배, 친구, 친척에 의한 피해도 많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불편한 행동은 위험 신호라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남학생 교육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남학생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남학생은 가해 예방의 핵심 대상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동의를 구하는 태도를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관자 역할 교육입니다.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개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에서 반복할 핵심 문장 8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문장들을 교육 전반에 걸쳐 반복하면 좋습니다. 이 문장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 실제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첫째, 내 몸은 소중합니다. 둘째,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편한 비밀은 꼭 말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가 싫어하면 멈춰야 합니다. 다섯째, 장난이어도 상대가 불쾌하면 안 됩니다. 여섯째, 온라인에서도 존중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피해를 당했더라도 내 잘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혼자 있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좋은 예방교육의 8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겁주지 않고 권리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이어야 합니다. 연령에 맞는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와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형 질문과 실제 사례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짧은 거절 문장을 몸에 익히는 말하기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폭력 예방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피해 예방과 가해 예방을 함께 다루는 가해 예방 병행 교육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비난을 차단하고 책임은 항상 가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어떻게 말할지 명확히 알려주는 도움 경로 안내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교육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불편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문장을 매 교육의 마지막에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자라날 때 비로소 예방교육은 완성됩니다. 교육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아이들의 안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